자, 그 전에 네. 우리 대한체육회 오시기 전에 스포츠 공정위원장 네.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죠? 네.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네.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그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던? 네. 체육회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일상적으로 그 뭐 사회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사회생활을 최종 그 체육회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체육회 저는 오시기 전에 체육회는 무보수로 저는 이게 아니 하고 체육회 있는 오시기 것이고 전에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 오기 전에 예 그때는 제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고 또 그죠.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세종 계시기 전에는 세종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이 공직 그만두고 공직이 어디 계셨어요? 저는 감사원에 근무했습니다. 감사원 계셨고 네. 그다음에 감사원 계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3년 동안 공직 취업 제한 기간이어서 강의하셨어요? 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법무법인 계시고 그다음에 체육회 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체육회 오셔서 공정위 위원장 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공정위 하기 전에는 특보? 특별 보좌역이라는 네. 직책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때 2년간 했습니다. 특보하셨고 네. 우리 이기용 회장님하고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저 잘 기억 안 납니다. 오래전에 오래전에? 돼가지고 그럼 네. 언제 오래전이면 감사원 계실 때? 그러니까 옛날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언제 만나셨는지? 네. 그러면은 네. 그 사회생활 하시면서 쭉 감사원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전에는 또 밖에 나가가지고 여러 군데 또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파견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공직 생활 하셨어요? 아니면 딴 생활 하셨어요? 공직 생활했습니다. 공직 생활했는데 감사원 원래 계셨던 건 아니고? 아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공직 생활 어디서 그러니까 주로 하셨어요? 감사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 계시는데 어디 뭐 파견을 갔다 왔다고 뭐 결국엔 감사원 계실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렵게 말씀 주시지 말고요. 네네. 그러니까 감사원 계시면서 우리 이기중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다. 네. 그죠? 자, 감사원에 계셨는데 네. 최근에 그 뭐 특보 논란이니 뭐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기사는 다 보셨죠? 기사 네. 우리 문체위에서 우리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 측근 의혹에 대해서 우리 김영철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계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의혹이 있다. 측근이라는 게 제가 측근인 거에 대해서 아니 다른 분들 다 다른 분들에 여러분들이요. 대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아이고.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측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측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이게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그죠? 우리 김명철 위원장님은 측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봐 주세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측근이 아니라 모른다 말씀하셔도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지금 얘기가 나온 측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우리 각 회장단들,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정관을 바꿔서 연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거 결국에는 우리 김병철 위원장이 계신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이야기는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스포츠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개인 얘기 하셔도요. 개인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를 자문을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기간 내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수준이라면은 그거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연임 규정을 바꿀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자 제가 뭐 여쭙는지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서는 말 못해도 예.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장 4연임, 대한체육회장 3년이 나는 정관을 개정하는 게 예.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옳다 그러다라고 답변을 드리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거는 지방체육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절박한 부분을 우리 그 체육회의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 부분 줄여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예. 요약을 못 하겠어요. 자,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네.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저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충분히 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자, 예. 거기까지. 우리 김병철 위원장님 관련해서는 뒤에 우리 김승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여쭈실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됐습니다. 네. 네, 스포츠 공정위원장님.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가장 공정해야 될 그런 자리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는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3선 연임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2020년 초에 왜 정몽규 회장의 골프장에 가서 골프는 왜 쳤습니까? 그때 왜 적절한 행위입니까? 대한체육회 그 임원들 이 단합대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뭐 갔더니 그렇게 있어서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 전에 사전에 뭐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체육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돼서 그 여러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분이 있었습니다. 체육회 행사가 있다고 누구한테 연락 받았습니까? 제가 제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누구하고 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문자로 와서 그냥 덜렁그냥 골프 치러 갑니까? 아닙니다. 그 멀리까지? 체육회 그 임원진들 이렇게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그냥 뻔뻔하게 위정하실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분하고 제가 뭐 그분을 알아서 전화하고 또 전에 무슨 카톡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연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김병철 위원장이 이제 공정위원장 되면서 네. 연임 심사가 거의 10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2.2%인데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지금 임원들이 굉장히 그냥 비리나 이런 것들이 없고 굉장히 그 성적들을 좋게 내고 있습니까? 예, 제가 그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후를 비교를 지금 하셔서 그러는데 2016년도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둘이 합해져서 그때의 연임 심사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절차나 또 그리고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고 난 다음에 반려가 많이 되고 또 내지는 또 재심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2019년도부터 저는 스포츠 공정위를 맡았습니다만은 이제 과거를 보니까 2017년도하고 17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게 여러 가지 정말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한 것을 본위원회에서의 보고를 하는 것으로서 그야말로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의원들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선이사 3선 연임이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해주라는 겁니까? 바로 이제 그거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정상으로 이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그리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예외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이게 해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뭐 불인정한 게 예외 중에 예외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지금 그 앞에 계시는 이경 회장님 지금 삼선 연임 문제들이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삼선 연임 신청을 하면 똑같이 지금 스포츠 공정위에서 심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금 그 김명철 위원장이 예, 앞서 다 지적했듯이 이경 회장 대한체육회장 밑에서 특보됐고 이번에 또 그거는 공정위원장도 임명한 것도 이경 회장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정관에 총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회가 선임을 하듯이 회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독립돼서 정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 모두 그런 신정으로 그야말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자, 회장으로부터 제안 받지 않습니다. 지시받지 위원장님, 않습니다.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구성이 작년에 그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위임 받았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네, 다 지금 그렇게 변명 안 하셔도 다 어떻게 보면 이게 누가 아니, 그거 하지 변명 마십시오.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경 회장의 여러 가지 그 혜택을 입어가지고 특보됐고 지금 스포츠 공정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이경 회장이 삼선 연임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그 심사를 한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저는 그 아직 회장께서 삼선을 나가겠다고 선언도 안 했고 선언을 한다면은 저는 규정과 정관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저는 그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할 겁니다. 뭐 규정과 거기에서 심도 있게 할 게 아니고 이거는 명백한 이해 충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삼선 연임에 출마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예, 11조에 그런 기타 공정하지 기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은 거기에서 회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회피 제도에 의해서 저는 그게 적용해야 될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적절히 처신하겠습니다. 일반 종목별 임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라 그러면은 회피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을 있는 것 자체가 위원들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라던가 이런 사업 및 회계 업무를 조사 감사하는 권한 있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있습니다. 스포츠 공정위원회 물어보는 제가 거예요? 대한체육회라고 물었습니다. 똑바로 네. 들어주시면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징계 처분이나 시정 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관이에요. 자, 그런 기관이라면 이 정도면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매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거죠. 감사원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로만 대답하시면 글쎄요, 됩니다.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아니요, 이 정도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상당한 거죠.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자, 그때 같이 골프 치셨다고 했어요. 오크밸리에서.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네, 자, 얼마 내셨어요? 숙박하셨나요?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숙박은 안 하셨고 골프 치셨고 네, 식사나 하셨고 비용 얼마 내셨습니까? 글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비용을 얼마 내셨나 묻습니다. 예, 비용 계산 하셨습니까? 비용 계산 못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못했습니다. 예. 못했습니다는 뭘까요? 안 했습니다와 그날 못했습니다의 차이는 행사였기 뭘까요? 때문에 대한체육회 행사였기 때문에 행사에서 네. 나오라고 해서 갔기 본인은 때문에 네,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군요. 그렇죠? 네. 네, 비용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체육회장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크밸리에서 골프 친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 앉아주십시오. 제가 체육회장한테 묻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하셨어요.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8명이 아니라 더 많았습니다. 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근데 며칠 전에 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골프장 구경하고 워크숍도 하고 식사 자리도 마련해 주셨다. 2, 3회 나눠서 워크숍처럼 시도 간담회도 하고 밥 먹고 시간 된 사람들 숙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했다라고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몇 명이 숙박을 했고 숙박료, 골프 요금, 식사 비용 누가 계산했습니까? 그 몇 명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골프는 그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몽규 회장님께서 초청을 해서 친 거고요. 다시 말해서 어렵게 말씀하지 말고요. 예. 비용을 누가 계산했습니까? 안 냈습니다. 아무도 안 냈고 냈습니까? 워크숍 하는 비용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했고요. 워크숍 비용 냈어요? 예, 워크숍 자, 하는 1박 2일 숙박했는데 그럼 숙박 비용은 안 내셨어요?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비용 계산 내역을 예. 저한테 보내주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징계 처분이나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주체세요. 대한체육회가. 근데 만약에 숙박이나 골프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접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위배되는 거고 지금 공직이신 예,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자 숙박도 하셨다고 했고, 자 대한체육회 이제 임직원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만약 임직원이 있었다면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분들 모두 다 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 등의 그런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법할 수 있어요. 예. 대가성 여부. 자, 그럼 다시 물을게요. 대한축구협회 이번에 사연임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예. 대한체육회에서 회장님이 의무가 있으신 거고. 예, 예. 자, 삼선을 한 직후에 숙식과 골프를 제공권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으세요? 저희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요? 왜냐하면 이제 그 직무 순수하게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건 이 사후의 일, 저희는 왜냐면 그 사후의 일이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요, 그 관계 고의로.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글쎄. 사후의 일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인식을 업무를 할 수 있기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 그 하나의 하위 단체잖아요. 예, 협회 예. 역시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 알겠습니다. 생각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저한테 서류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자, 그래서 행사 목적이나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대한 내부 결제 전부 다 저한테 주셔야 되고 예. 가액도 어땠는지 예.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거쳤는지도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라고 했을 때 그때 했던 모든 식순이라든가 프로토콜 같은 것들 전부 예, 저한테 예. 다 일체 서류를 다 주셔야 되고 예.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에 제가 해당 이 사항을 신고할까도 고민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서류를 좀 보내주시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정몽규 축구협회장 소유의 그 원조 오크밸리 접대 골프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에 9월 24일 현안 질의에서도 우리 그 이기용 회장도 좀 헷갈려 하셨고 앞서 이제 강규정 의원은 조금 그 혼돈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크밸리에서 골프 행사가 2번입니다. 앞서 제가 김명철 스포츠 공정위원장의 그 정몽규 회장 삼선 승인 이후에 완전히 그 접대 골프 받은 것은 21년 초고 또 다른 행사가 올 그 작년 그 올이죠. 그러니까 그 4월달에 있었죠. 오크밸리 작년 4월달에 또 똑같은 그 골프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3년 4월달에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4월 21일 날 원조 오크밸리에서 작년에 그 골프 행사가 있었고요. 이때 여기 저 오크밸리에서 골프 행사하자는 거는 정몽규 회장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골프는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하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오크밸리에서 워크숍 하는 것이 계기가 정몽규 회장이 여기에서 이렇게 골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잡은 거예요? 아니면은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이제 날짜를 잡고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고요. 정몽규 회장이 먼저 했죠? 예. 정몽규 회장님이 먼저 하고 정몽규 회장이 먼저 이렇게 골프 한번 하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초청을 이제 했죠. 하신 겁니다. 초청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면은 경기단체장님들하고 시도 회장님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회장단 뭐 이렇게 이제 그 한 번에는 다 못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이때 그러면은 회원단체 워크숍 했다고 그랬는데 전체 회원단체들 다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까? 지금 밑에서 실무들이 했는데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니까 의사를 물어서 그분들을 준비하라 이런 지시는 했습니다. 저번 10월 그 대한체육회 대응 간담회 때 그렇게 대의원 중에 한 분이 질문하니까 다 연락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제 대한체육회 고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29명 참석한다고 이게 돼 있는데 행사표에는 실제 공문 발송은 18건밖에 안 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체육단체에다가는 실제 회원단체 워크숍 한다고 해놓고 연락조차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보면은 몇몇 그러니까 이경 회장님 뭐 마음에 드는 체육회장들이라든지 또 시도 회장들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상당히 이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이게 좀 보기에 부담스러우니까 이 워크숍을 급조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그럼 대한체육회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굉장히 큰 행사 아니에요. 사실 이게 공식 워크숍 됐으면 종부단체 회장들, 시도체육회장들 다 참석한 행사인데 갑자기 급조된 행사다 보니까 그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예. 참석 대상 공문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썼는지도 모르고 예산 썼습니다. 대한체육회 예산 계획서에 보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당초에 계획은 쓴다고 돼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1박 2일로 한 거 아닙니까? 20일 날.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일 날 그 운동하고 예. 말이 워크숍이지. 20일 날 오후 5시에 모여가지고 잠깐 현안 보고하고 나머지는 2시간 저녁 먹고 바로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 먹고 그냥 골프 치는 게 워크숍입니다. 이게 무슨 워크숍입니까? 그냥 골프 치기 위해서 워크숍 행사를 급조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1박을 했는데 여기 방 콘도에서 잤습니다. 콘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상가로 하면 보통 50만 원에서 75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영수증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인당 14만 원에 객실 이용했습니다. 이 평일입니다만 그린피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주중에 정상 그린피는 25만 원인데 지금 그 회장들한테 이건 개인 부담이라 했습니다만 19만 원에 이렇게 그린피 받았습니다. 다 회원들이 같이 동행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회원가가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특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그 회원 동반가를 적용받는다든지 이 그린피 할인 적용하면은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앞서 강규정 의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거는 뭐 여러 판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접대한 정몽규 회장이나 접대받은 대한체육회 임원이나 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지금 그 정몽규 회장 좀 사선 연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경 회장님 지금 삼선 연임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사선 연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육회장과 체육회 임원들을 접대한 거고 우리 이경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선 나섰을 경우에 자기 친위 세력들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단합대회 하는 굉장히 좋은 멍석을 또 정몽규 회장이 깔아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실제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라도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